연구원님께서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어떤 업종이나 좀 분야가 있어가지고 뭔가 소개를 해주고 싶다, 좀 이런 것도 있을까요? 네, 요새는 뭐 AI 의료기기 시장 그리고 사이버 보안업체 등을 좀 유심히 보고 있거든요. 스몰캡 종목들, 그러면 좀 작은 종목들에 대해서는 정보가 부족하다는 말이 항상 지적이 되어 왔잖아요. 혼자 공부를 해보시려는 분도 있고 조금 알아보시려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혹시 이러한 투자자분들께 뭔가 애널리스트로서 조언을 해주신다면은 좀 어떤 부분을 조금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일단 과거에는 이런 특정 투자자나 증권사에만 공개되던 기업 정보가 이제는 투명하게 개인 투자자들에게 똑같이 제공이 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트 공시를 일단 보면서 알짜 기업, 좋은 기업을 찾는 그런 노력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는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기업의 히스토리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과거 히스토리가 좋은 기업, 그다음에 매출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는 기업들을 우선 선별해내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제가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주린이 분들이 이제 시장에 많이 넘어오셨으니까 그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정보 매매를 지양해라. 그러니까 정보 매매를 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이제 불장의 수익률이 좋으신 경우가 많으실 텐데, 그러다 보니까 이거 주식 별거 아니다. 뭐 이거 자신감이 과도하게 네. 돈 복사하기 아니냐. 네. 지금 시장이. 근데 시대가 변하더라도 이 시장이 항상 공통적으로 이제 통용되는 이야기가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초심자의 행운은 그다지 오래 가지 못한다. 그래서 한두 번 혹은 서너 번 정도는 정보 매매로 이제 큰 수익을 거두실 수 있겠지만, 사실 이 정보 매매라는 성공 방정식에 너무 이제 젖어 있다 보면 이제 투자가 아니라 투기나 뭐 이제 사행성 도박으로 변질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짜다, 이 기업이 알짜다라는 첫 번째 포인트는 일단 우선 재무 구조가 안정된 기업. 그래서 부채 비율이 동종업계 평균보다 낮고요. 그리고 미미하게라도 매출 성장률이 꾸준히 성장하는 기업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 그렇다는 얘기는 장사 수완이 좋고 경쟁력이 담보된 기업이다라는 걸 증명해주고 있는 거고, 또 영업 파이프라인도 안정적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세 번째로는 좀 경영자 마인드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경영자가 기업을 이제 중장기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어떤 뚜렷한 청사심과 의지, 열정 같은 것들을 이제 보유하고 있고, 그것을 임직원들과 공유하고 있느냐,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 열거했던 것들을 다 충족시키고 나서 마지막으로 중요하게 보는 요인은 주가를 중단기적으로 이제 부스팅 시킬 수 있는 그 이벤트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느냐, 이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기업이 곧 주가 측면에서 이제 좋은 주식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표현을 좀 쓰는데, 좋은 기업이 좋은 주식으로 이제 페어링 되는 그 순간, 그래서 그 순간을 남들보다 먼저 빨리 이제 포착해야 이제 제로섬 게임의 승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 시장 관련해가지고 예전에는 바이오 위주가 굉장히 많이 핫했잖아요. 코로나를 기점으로는 게임이나 어떤 미디어, 2차 전지 조금 이런 식으로 업종이 다변화되고 있고, 좀 그런 업종이 많이 성장 업종으로 분류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업종이 변화하고 있고 좀 어떤 성장의 방식이 다변화되고 있는데, 이런 거를 현장에서 느끼신 바와 조금 앞으로도 이렇게 성장성이 더 갈 수 있을지, 조금 유망한지, 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궁금해서요. 네. 그래서 바이오도 그렇지만 이제 과거에는 이제 성장주로 인정받았던 그런 sek터 영역들, 이를테면 뭐 디스플레이라든가 반도체 이런 섹터들이 오히려 요새는 가치주로 인정받는 경우도 있고, 과거에 뭐 굴뚝주로 폄하되던 그런 산업과 종목들이 이제 다시 성장주로 재평가되는 경우도 있어서, 사실 이러한 흐름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가치주와 성장주가 혼재되고 어떤 섹터 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와중에도 혼자 이제 경쟁력을 이제 담보해서 오히려 주가 측면에서는 부각되는 그런 기업도 나오고 있거든요. 항상 트렌드의 변화를 파악하는 노력이 일단 중요할 것 같고요. 일단은 시장 흐름을 보면은 전기차 시장이 이제 대세로 부각되고 있고, 뭐 게임 웹툰을 위시로 한 이런 컨텐츠의 확장력이 그 OTT 플랫폼, 넷플릭스 같은 OTT 플랫폼과 같은 이제 신규 플랫폼을 통해서 가치가 이제 재산정되는 그런 이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투자자분들에게 항상 드리는 조언이 하나 있는데, 어떤 산업의 성장성이 좋고 또 미래 가치가 부각된다고 해서 그 산업에 속한 모든 기업들이 그 수혜를 입고 혜택을 받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를테면 2차 전지, 전기차 시장이 유망하다는 건 지금은 이제 그 시세가 확장되고 있다는 건 사실 초등학생도 다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근데 그럼 2차 전지 섹터에 종속된 모든 기업들이 돈을 잘 벌고 장사가 잘 될까?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공정업체들을 보면은 지금 너도 나도 관련 시장에 뛰어들고 이제 플레이어들이 이제 증가를 하다 보니까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경쟁이 치열해진다는 의미는 이제 미래의 원가 경쟁력을 담보하기가 쉽지 않고 시장 점유율이 떨어질 수가 있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제품의 가격 결정권을 이제 담보하기가 힘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관련 시장에서 기업의 헤게모니가 붕괴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이제 시장 선도 업체들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이 좀 필요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꾸준히 흑자를 내는 기업, 그리고 그 기업이 왜 지속적으로 이제 매출 성장률이 개선이 되는지, 일회성인지 아니면 어떤 내재화된 특별한 무기가 있는지를 좀 확인하는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를테면 이제 에코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이제 양극재 업체거든요. 양극재 업체인데 양극재 업체는 최근에 보면은 폭스바겐의 파워데이 행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테슬라도 마찬가지고 완성차 업체들이 배터리셀을 내재화하려는 그런 계획들을 전체적으로 그렇게 내재화를 갖고 있거든요. 근데 최종 완성차 업체들이 이제 배터리셀을 내재화하든 그렇지 않던 간에 에코프로그램 같은 기업들, 천복 에코프로그램 같은 기업들은 꼭 필요한 소재를 이제 생산해내는 업체고 이미 시장에서 일정 수준 이상 이제 시장을 선점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섹터 내 이제 생태계에서 어떤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그런 업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단순히 어떤 섹터가 성장성이 유망하니까 그 섹터에 속한 이제 기업들도 좋다 이런 단순한 논리보다는 성장성이 보이는 섹터 내에서 최종적인 어떤 승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업체를 발굴하는 노력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연구원님께서 주목하고 있는 어떤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어떤 업종이나 좀 분야가 있어가지고 뭔가 소개를 해주고 싶다. 좀 이런 것도 혹시 있을까요? 네, 요새는 뭐 AI 의료기기 시장 그리고 사이버 보안 업체 등을 좀 유심히 보고 있거든요. 근데 관련 시장은 이제 막 개화하기 시작을 했어요. 성숙되거나 완숙된 시장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제 몇몇 기업들은 이미 십수년 이상 쌓아온 그런 기술력 그리고 영업 노하우와 유통 파이프라인을 보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전기차 시장을 보면은 불과 4, 5년 전에만 해도 이제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엄청나게 쌌었어요. 근데 그때도 이미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알고는 있었어요. 몇 년 안에 이 전기차 시장이 크게 도래할 것이다. 근데 막상 투자를 많이 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산업의 방향성이 우상향 기조를 나타낼 것이다라는 게 확실할 경우에 그 산업에 종속된 선두에 자리 잡았거나 아니면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은 그런 업체들에 대해서 좀 선제적으로 관심을 갖고 그리고 관심 종목의 편입을 이제 시킨다면 뭐 지금 당장 매입을 하진 않더라도 추후에 굉장히 큰 수익을 안겨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뭐 AI 의료기기 업체들 그리고 사이버 보안 업체와 관련된 그런 기업들을 한번 쭉 훑어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최근에도 4월 들어서 또 보고서를 굉장히 많이 내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이버원이라는 뭐 업체도 보고서를 내주셨던 것 같고 그런 티플렉스, 베이시스 메디컬 이런 것도 많이 작성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연구원님께서 뭔가 최근에 작성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조금 이런 종목은 관심을 들 만하다 이렇게 추천할 만한 거가 혹시 있을까요? 먼저 티플렉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회사는 스테인레스 소재를 가공하는 업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기본적인 비즈니스 모델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회사가 좋은 회사라는 근거는 매년 꾸준하게 매출이 잘 나오고 30년 동안 흑자를 계속해서 나타낸 그런 업체예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 플랜지라든가 그리고 2차 전지 배터리셀 모듈에 들어가는 그 기둥에 들어가는 소재를 이제 납품하면서 신사업의 어떤 성장성이 작년을 시발점으로 해서 올해 그리고 내년까지도 꾸준하게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체질 개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한 번쯤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보안 업체 중에서는 사이버원이라는 그런 회사가 있거든요. 이 회사는 2005년도에 설립된 보안 전문 기업인데 이제 보안 관제 컨설팅이라든가 뭐 스마트 시스템 이런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 이제 기업이 이제 정보 유출이 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탐지를 해서 대응하는 그런 관제 서비스라든가 보안 컨설팅 같은
그런 비즈니스를 이제 꾸려가고 있고요. 투자 포인트는 최근에 보면은 뭐 데이터 3법도 시행을 한다고 하고, 그다음에 디지털 유들 이런 것들이 좀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정보 보안 의무 대상자가 이제 확대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뭐 보안 컨설팅 서비스라든가 이런 스마트 팩토리 보안 컨설팅 관련해서는 이제 핵심 시장의 어떤 선점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영업이익률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진 않지만 향후에 이제 나라에서 국가에서 주도할 그런 그 디지털 유딜이라든가 이런 그 부분에 있어서 정보 시장이 굉장히 확대될 여지가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향후 어떤 미래의 어떤 성장성에 있어서 긍정적인 트리거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서 한 번쯤 관심 종목으로 좀 편입을 하시고 들여다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상을 보고 계시는 투자자분들께 뭔가 한마디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으신 부분이 있으실까요? 과거에는 사실 저희 증시가 뭐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 이렇게 굉장히 좀 제한된 어떤 투자의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투자 주체들에 의해서 움직였는데,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큰 증시의 어떤 에너지, 원동력이 되고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을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앞으로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우리나라 국내 증시에서 이제 활약을 할 여지가 더 커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저도 애널리스트로서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항상 현실적으로 조언을 해드릴 수 있는 그런 보고서들을 많이 작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 주토피아 이종원 상상인증권 연구원님과 함께한 이번 시간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